전 세계 과학 탐험가들의 발길을 끄는 장소들이 비단 호주나 또 알래스카 같은 그런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딘지 감을 잡으셨나요? 네, 바로 천혜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땅 제주도 얘기입니다. 네, 오늘 우리만 몰랐던 남들은 다 아는 제주의 신비를 체험하게 해주실 우리의 탐험대장 문경수 강연자를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하와이에 있는 천문대로 탐험을 간 적이 있었는데 기왕 간 김에 내가 이 하와이에 가서 액체 상태의 용암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도 화산 분출이 일어나고 있는 킬레우에라라는 화산에 갔고요. 거기에 있는 연구소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갔더니 은퇴를 하신 8순이 넘으신 노 화산학자분께서 자원봉사를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한국에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이분께서 저한테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한 개 남았는데 제주도 가볼 수 있으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박사님, 왜 그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이 한반도 남쪽 끝에 있는 이 손바닥만한 섬에 자 도대체 왜 그렇게 오고 싶어 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세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 하와이와 제주도는 형제섬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형제가 얼굴이 어떻죠? 닮았죠? 자, 그러면 닮았나 보겠습니다. 약간 닮은 것 같죠, 여러분? 실제로 측면에서 보면 마치 방패를 뒤집어 엎어놓은 것처럼 경사가 완만하다고 해서 방패화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저렇게 완만한 경사가 만들어지려면 용암이 분출했을 때 이 용암의 성분이 죽처럼 묽어야 됩니다. 그래야 높이 솟지 않고 넓게 퍼지겠죠. 자, 일단 검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여러분, 제주도 같은 화산섬은 세종시랑 토양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셔서 논농사 짓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죠. 네, 그런 맥락입니다. 자, 하지만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화산섬에서만 자생할 수 있는 독특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주도 곶자왈이 화산섬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고유한 생태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곶자왈 같은 독특한 생태계를 거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이면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자, 그동안 제주도는 우리한테 어떤 곳이었죠? 제주도에 여행 간다, 제주도에 놀러 간다, 제주도에 셀카 찍으러 간다. 자, 이런 곳이었는데 제주도를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외국 과학자들 시선에는 화산섬이라는 지질학적인 다양성, 곶자왈이라는 생태학적인 고유성,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라는 인류학적인 다양성 관점에서 이 제주라는 섬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또 보여드리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하와이에 있는 와이키키 해변 바로 옆에 있는 다이아몬드 헤드라는 지구상에서 트레킹하기 가장 좋은 곳 1등으로 뽑힌 곳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 우리가 제주도 가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어디랑 많이 닮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랑 성산 일출봉과 똑같은 수성 화산입니다. 자, 수성 화산은 뭐냐면 마그마가 분출을 했는데 하필 바닷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용암을 만나면 굳어지지가 않고 다 폭발해서 재가 돼버립니다. 그 재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화산을 수성 화산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크기로만 치면 얘가 3배 이상 큽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가치로 놓고 보면 성산 일출봉이 지구 1등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화산은 크기는 크지만 파도에 의한 침식작용을 받지 않습니다. 파도가 와서 때리지를 않으니까 깎여나가질 않아서 화산체의 내부 구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할 그런 거리가 별로 없는데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의 성산 일출봉은 어떻죠? 바다 한가운데 있죠? 그리고 제주도 파도가 보통 파도인가요? 그렇게 매서운 파도가 성산 일출봉의 옆구리를 계속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깎여 나가겠죠? 자, 그래서 지구상에서 이런 수성 화산체가 어떤 퇴적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를 가장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성산 일출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제주도에 가서 성산 일출봉 가자고 하면 사람들 반응이 어떻죠? 거기를 왜 가냐?
지난번에 갔다 오지 않았냐? 거기 해물라면집 있으니까 라면 한 그릇 먹고 몇 시까지 주차장으로 모여. 자, 이런 곳이지만 여러분, 성산일출봉은 지구상에서 화산학자라고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죽기 전에 꼭 와봐야 되는 화산학의 성지 같은 곳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제주에 가서 마주하고 있는 이 자연유산들은 보통의 유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모진 풍화 과정과 난개발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자연유산을 우리가 매 순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주도를 탐험할 때 가장 중요한 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제주도는 과거에는 지금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500m 이상 낮았습니다. 그 얘기는 상부에서 분출했던 용암이 이 아래까지 흘러내려가서 굳어졌겠고 이 밑에서도 화산이 분출해서 해저 분화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수면이 높아졌기 때문에 물에 잠겨서 안 보일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이 바다 밑에 잠겨있는 해저 화산 지형까지가 제주도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좀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 제주도 서쪽에 있는 이 수월봉으로 탐험을 좀 떠나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면 화산 쇠설층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화산이 분출할 때 화산재가 날아와서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산 쇠설층이다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고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시루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루떡 닮았죠? 우리가 시루떡은 다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시루떡을 보러 저기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시루떡 지층을 가까이 가서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자 칙촉을 닮은 저런 탄난 구조가 있습니다. 저건 뭐냐면 화산이 분출할 때 튀어나오는 화산탄이라는 암석이 이 화산 지층에 날라와서 박혀 있는 겁니다. 자, 저게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면 자, 20년 전에 화산학자들이 이 수월봉을 발견하고서 이 수월봉의 그 토양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분명 화산재가 쌓인 게 맞아요. 그런데 어딜 봐도 성산일출봉 같은 동그란 화산 분화구가 없는 겁니다. 아니, 뭐가 쌓였으면 분화구가 빵 터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방금 전에 설명 들었던 이 칙촉을 닮은 탄난 구조가 그 실마리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화산탄이 날라와서 이 박혀있는 이 박히니까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움푹 패이게 되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일련의 각도와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돌멩이가 날라왔다라는 거죠. 이거를 다 계산해서 과학자들이 선을 그어봤더니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저 가운데가 분화구 중심이었고 성산일출봉 2배 크기의 화산 분화구가 있었는데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파도가 얘를 야금야금 깎아 먹어서 이만큼만 남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런 데 가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이지 않는 분화구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가족들이 탐험대를 만들어서 이 수월봉에 가시면 꼭 초코파이를 사가십시오.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과거에는 이 점선 모양의 동그란 초코파이 모양의 화산 분화구가 있었는데 파도가 얘를 야금야금 먹어버리는 바람에 요만큼밖에 안 남았다 하면서 한 입 베어 드세요. 네, 그러면 저 절벽만큼만 남겠죠. 자, 그리고 초코파이를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크림이 있고 위아래로 빵가루가 쌓여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닮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에 가서 보이지 않는 화산 분화구를 볼 때는 뭘 가져가시라?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화산탄이 날라와서 박혀있는 구조를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 수월봉입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화산학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이 화산학 백과사전 안에도 화산 지층을 설명하는 챕터에 우리나라 수월봉 사진이 자랑스럽게 대표 사진으로 박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팁은 뭐냐면 바로 곶자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곶자왈은 마을 지명이 아니고요. 제주 숲의 원형을 일컫는 말로 곶자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조림된 공원이 아니라 그냥 나뭇가지가 막 엉켜 있고 어수선한 그런 숲을 곶자왈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곶과 자왈을 분리해서 썼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주도 출신의 한 과학 선생님이 탐험을 하시면서 이 곶자왈의 가치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자, 일단 곶자왈에 들어가시면은 땅바닥에 흙이 없고 돌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돌이 뭐냐면 화산 용암이 굳어진 돌들이 다 부서진 겁니다. 자, 그런데 돌과 돌들이 깨져 있으니까 돌과 돌 사이에 틈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숨골이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이 곶자왈 일대에는 절대 홍수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물이 다 스며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스며든 물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그렇죠. 제주도 밑에 있는 거대한 지하수층까지 평균 20년이 넘게 걸려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거기에다가 관정을 꼽아서 마시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삼다수의 원료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곶자왈은 단순히 숲의 의미를 넘어서서 제주 지하수를 함양하는 함양 필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 돌틈 사이로 공기도 스며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가웠던 공기가 땅속 지열에 데펴지게 되고 따뜻한 공기가 돼서 다시 곶자 숲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곶자왈은 연중 16도에서 18도의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지구상에서 남방 한계식물과 북방 한계식물이 유일하게 공존하는 숲 생태계가 바로 제주도 곶자왈입니다, 여러분. 곶자왈은 지구상에 제주도밖에 없는 생태 환경입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한라산 중산간에 사는 동물들이 겨울나기를 하기 위해서 곶자왈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곶자왈을 작은 한라산이라고도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겨울이 되면 한라산에 가서 나무를 못 하니까 곶자왈에 가서 땔감을 얻고 춘공기 때는 곶자왈에서 고사리를 뜯어다가 굶주린 배를 채웠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곶자왈은 제주도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이 곶자왈이라는 생태 환경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곶자왈이고 곶자왈이 제주도라고 표현해도 큰 과언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그렇죠. 수학여행지죠. 바로 우리가 수학여행 때 한 번쯤 가보게 되는 만장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장굴이 이 폭이 가장 넓은 구간이 약 18m쯤 되고요. 천장고가 제일 높은 곳이 23m쯤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장굴이 만들어질 당시에 엄청난 양의 용암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 빠져나간 자국이 굳어진 게 바로 만장굴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만장굴은 놀랍게도 지구상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규모와 길이가 큰 어마어마한 용암 동굴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 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멋진 동굴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과학적 가치도 어마어마하지만 사실 이 만장굴은 이 만장굴을 발견한 그 스토리를 우리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 해방 직후에 본인의 고향으로 고향의 모교에 부임을 하신 이 부종조 선생님이 너무 의욕이 넘치셔갖고 정규 교과과정 외에 특별활동반을 3가지를 만듭니다. 과학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학만큼 예술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음악반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탐험반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먼저 안전하게 수차례 답사를 하신 다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허리춤에다가 도시락 2개 그리고 집신 2개를 맨 다음에 본격적으로 동굴로 진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꼬마 탐험대라고 해서 절대 얕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름의 조직도가 있습니다. 일단 담력이 센 아이들은 횃불을 들고 길을 안내하는 횃불반을 담당했고요. 그리고 횃불에 불을 붙이려면 석유가 필요하니까 덩치 좋은 아이들은 석유통을 들고 가는 보급반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이 더 있는데 부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얘들아, 우리 여기 절대 놀러 가는 거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동굴을 최초로 발견하는 거라면 우리가 이 동굴의 길이와 폭을 측량을 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전달해야만 이 탐험이 의미가 있는 거다. 어찌 보면 과학을 하신 겁니다. 예, 그렇게 돼서 측량반을 만들었고 이 만장굴의 길이를 측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 아이들에 의해서 이 만장굴이 발견이 됐는데요. 인류 역사상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될 정도의 세계 최대 규모의 용암 동굴을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자녀분들 생각하시면 5학년들 생각이 되시죠? 그런 철없는 아이들이 집신 신고 횃불 들고 들어가서 밝히는 경우는 인류 역사사에 없습니다. 자, 그런 이렇게 부선생님이 자연과 격리되지 않은 환경에서 이런 교육을 펼쳤기 때문에 이 꼬마 탐험대에서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나옵니다. 네, 바로 김덕주 교수라는 분인데 이 덕주 학생은 그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영재 발굴단에 보내야 되는 그런 총명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쌈짓돈을 모아서 마을 장학생 자격으로 덕주와 덕주 어머니를 일본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근데 덕주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일본 동경대 물리학과를 무려 수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한 다음에 일본에 있는 대학에서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고체 물리 관련 논문을 100여 편을 출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 97년대 돌아가셨지만 이 고체 물리 이론은 현대 반도체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그 물리학계 원로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김덕주 교수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노벨 물리학상 하나 정도는 무조건 김덕주 교수 거라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찌 보면 물리학이라는 학문,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이죠. 상상력이 풍부하고 뭔가 추정하는 능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72년 전에 이렇게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김덕주 교수 같은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제주에 가서 마주하고 있는 이 자연유산들은 보통의 자연유산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유산이라고 했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자연유산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섬이라는 거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 그 과학 탐험가들에게 네. 엄청난 곳으로 인정받는 제주도를 우리는 왜 여태까지 이렇게 그 가치를 몰랐을까요? 사실 그 제 생각에는 이 세계 자연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세계 자연유산이다 그러면 경치가 아름다워서 됐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은 이 지구라는 행성 관점에서 만약에 제주도가 사라지거나 훼손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 영영 어떤 식물종을 보지 못할 것이며 어떤 동물종을 영영 보지 못할 것이며 어떤 유무형의 자연유산을 영영 보지 못할 거냐, 이 정도의 가치가 있을 때만 주는 게 네. 세계 자연유산입니다. 그래서 외국 과학자들은 이 세계 자연유산이라는 타이틀만 보고도 꼭 한번 와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풍경도 풍경이지만 사실은 어떤 그 지구적인 가치, 그렇죠. 네, 그것에 주목을 해야 한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무대 서는 분들께 마지막에 항상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거든요. 네. 과학 탐험가는 네모다. 네모 안에 어떤 말을 넣으시겠습니까? 과학 탐험가는 우주다. 우주다. 네. 왜 그런 말을 넣으십니까? 과학 탐험이라는 그 단어만 보면 되게 뭐 생소하고 이 뭐 하는 것이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결국 우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주의 경이로움을 동경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없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 탐험가는 결국 이 우주 같은 미지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어떤 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나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다만 격렬하게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 이 얘기는 세상을 바꿔놓은 물리학자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이야말로 세계와 사람을 이해하는 지혜의 창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신 강연자께 감사드리면서 힘찬 외침과 함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각의 탄생 20분 고맙습니다.